자, 오늘은 이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롤의 정리에서 이제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 거라서 증명을 할 필요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증명 문제인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롤의 정리는 사실은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평균값 정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증명을 하거나 어떤 식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평균값 정리가 들어간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문제 정도만 좀 풀어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좀 넘어갑시다. 노래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리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있는데 닫힌 구간이고 이 구간 안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지. 그리고 이 닫힌 구간의 끝점에서 fa 값과 fb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성립하냐면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아무 점이나 잡아서 fa라고 하면 여기랑 같은 값의 fb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fx라는 함수를 그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리냐면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예쁘게 이어지게 그리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쁘게 이어지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그렸어요. 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A점과 B점, 두 점이죠, 두 점이지. 두 점의 평균 변화율, A점과 B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그러면 A점과 B점의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0일 거야. 값이 같으니까 기울기가 0이잖아, 그죠? 기울기가 0이에요. 두 점에 있는 평균 변화율이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부함수로 하나 구하고 부함수를 구하고 어떤 값을 대입했는데 0이 나오게 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근데 그 C가 어디에 있냐면 A와 B 사이에 존재해요. 몇 개? 하나 이상.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점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그렸으면 이거 하나 나올 거고 뭘 더 꼬부러지게 그렸으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평균값 롤의 정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간 A, B에서 fx가 미분 가능하고 하나가 다르죠. fa 값과 fb 값이 같지 않을 때. 그래서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평균 변화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x가 a고 여기가 x가 b면 어떤 a 값 잡고 b 값을 잡는데 같지 않게 잡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를 예쁘게 이으세요.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으라. 그러면 이 두 점의 A, B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평행하게 그려보는 거지, 그치? 그런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C가 반드시 A, B 사이에 하나 이상 존재해요. 그걸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B-A FB-FA 다 같은 F'C인 이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 A, B 안에 임의의 값 X라고 그냥 놓고 그 X 값을 이 A, B의 평균 변화율로 그냥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평균 변화율은 이 중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애들 중에 반드시 하나는 갖게 돼. 만약에 이게 3이 나왔어. 그러면 뭐 어떤 3이 되는 값이 존재하잖아. 뭐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 정리를 쓴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 내용은 다 끝나요.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질문 없어요? 뭐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자, 지금부터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이따가 수업을 어떻게 나갈까? 다음에 나갈까? 뭐 고민 중에 있고. 어쨌든 간에 일단 이제 그래프를 조금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종이 구석에다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종이 필요하면 한 장 줄게. 그냥 이건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요. 많지는 않아.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긴 할 건데 조금 더 다시 한번 하긴 할 건데 일단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함수의 차 이거는 사실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함수의 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함수의 차에 관한 그래프 이야기예요. 요거는 여기 배웠으니까 직선을 좀 쓰려고 그러는 거고 사실은 함수의 차에 대한 그래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어떤 함수가 fx랑 gx가 있으면 둘이 빼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 hx라는 함수로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가 2차 함수고 gx가 1차 함수인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쵸?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교점이라서 여기가 교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보면 아 여기랑 여기랑 만난다는 건 아는 거죠. 교점이면 y 값이 어때? 같은 거지. y 값이 같아요. 교점은 y 값이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요 점하고 요 점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렇게 해볼까? 여기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f 알파하고 g 알파가 같을 거고 여기는 f 베타하고 g 베타가 같을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일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와 gx가 인 방정식의 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두 개를 주고 둘의 방정식의 해를 풀어라. 이게 같은 풀어라. 그러면 이제 둘을 갖다고 놓고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hx가 얼마가 되는? 요거 넘겼는데 넘기면 0되죠? 0인 해를 구하는 거와 이게 같은 문제예요.
맞죠? 그러면 이게 같다는 것은 결국은 이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요거와 요 값에서는 x축이 하나 만들어지고 뭐를 갖는? 해를 갖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뺐는데 여기가 더 크죠? F가 더 크잖아. 여기는 F가 G보다 크죠? 여기는 F가 G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fx에서 gx로 하면 여기 h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여기는 h는 0보다 작을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갖는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hx를 베타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3차 함수도 마찬가지. 맞아요? 오케이.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차 함수에 만약에 어떤 접선 방정식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거 갖고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접선이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여기 F고 여기 G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함수 H는 fx에서 gx를 뺀 함수, 차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긴 x축이 어디 있을지 몰라. 그쵸? 어디 있든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x축이 있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일 때 여기는 f가 더 크니까 양수, 여기는 음수, 양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느낌이 와요? 됐어요? 그럼 h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쓰고 알파의 근을 갖고 베타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죠. 제곱근을 가져야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풀면 되겠죠? 요걸로 사실 이제 그걸 아까 증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3차 함수 이렇게 1대2 있죠? 그것도 증명할 수 있고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증명해 볼까? 이건 좀 이따 증명하자. 요거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함수가 몇 차 함수가 나오든 간에 심지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해서 세 개의 근을 갖는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차함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좀 더 크게 넘어가서 여기 지울게요. 자.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좀 알려줄 거예요. A는 양수. 다시 말해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 그러면 오른쪽 위가 항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그럼 첫 번째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는 개형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2차 함수도 하나밖에 없어요. 요렇게. 이제 요거 3차 함수부터는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3차 함수.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게 나중에 조금 이제 좀 종합해서 알아야 될 게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지. 그래서 얘에 의해서 이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야.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어떤 값에 의해서 이 개형이 결정이 돼. 그럼 2차 함수 개형의 그러니까 값에 의해서 3차 함수가 결정이 돼.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하겠지만, 이건 증가감소까지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가질 수, 얘는 하나밖에 없어. 얘는 그냥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어. 그쵸?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봐. 얘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야. 얘가 x축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x축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쵸? 요 모양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요 모양 때문에 3차 함수 개형이 3개가 나와요. 알았죠? 3차 함수 개형이 3개가 나와요.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그때서까지 다 한 다음에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요렇게 해서 그냥 계속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하나 나와요. 요 두 번째 것 때문에 어떤 애가 나오냐면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춰. 여기 멈춰. 딱 0으로 멈춰. 이게 바로 요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극단적으로 그려서 이거 직선처럼 보이지만 직선은 아니에요. 알겠죠? 세 번째 개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예요. 요건 이제 이 세 번째 형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처럼 봐도 상관이 없겠죠? 요게 굳이 요걸 이제 다르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접선이 양수면 요 형태인 거고 여기 접선이 0이면 요 형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접선 이 기울기 값이 최소값이에요. 이게 최소값이 양수로 나오면 저 위에 형태 0이 나오면 두 번째 알았죠? 요런 형태가. 자, 그러면 얘만 가지고 놓고 봐도 x축을 이제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놓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4차 함수는 좀 더 많은 형태가 나와요. 4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x 4제곱 이런 형태예요. 그냥 잘 안 나와.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게 4제곱인데 ax 4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돌아갑시다. 얘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으니까, 그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겨요. 이건 어디가 높아질지 몰라요. 알겠죠? 요 형태에서 아주 특별한 형태가 누가 나오냐면 요 형태에서 아주 특별한 형태가 양쪽이 완전히 대칭인 형태가 완전히 알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선생님의 그냥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3차 함수의 형태 이게 이렇게 보면 어때? 3차 함수 닮았지? 3차 함수 닮았지? 3차 함수랑은 물론 이제 기울기나 이런 게 달라요. 근데 3차 함수랑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럼 얘랑 비슷한 거잖아, 그치? 그 중에서 얘랑 비슷한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 요것도 4차 함수예요. 알겠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양수인 것도 있어요.
양수인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봅시다. 요렇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알았죠? 뭐 반대쪽도 이럴 수 있어요. 여기가 0이 됐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것도 4차 함수 형태. 0보다 더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0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쵸?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4차 함수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아셨나요? 하나 더 여기다 그냥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 형태가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예요.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예요.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 나중에 이게 이제 한꺼번에 잘 아셔야 돼요. 알겠죠? 요게 어떤 3차 함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 하나씩 다 그려줄까? 얘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 개의 그려져. 선생님이 이 수업을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앞으로 함수를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이 이제 배웠죠. 배운 내용이 미분계수 배웠고 보세요. 도함수를 배우면서 미분계수를 배우는데 순간변화율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배웠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순간변화율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미분계수입니다. 이런 거죠. 맞아요? 여기서 나온 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요걸 이제 활용해서 나오는 게 요 개념에서 활용해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 순간 변화율은 나중에 세 번째 응용이고 지금 배우는 게 이제 미분계수예요. 어떤 의미에서 굳이 적용을 하자면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 도함수의 값으로 인해서 함수의 변화를 따지는 게 이게 이제 함수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접선이고.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나중에 뭐 속도, 가속도, 뭐 넓이, 부피, 속도, 가속도, 뭐 이게 속도 이런 개념들을 조금 여기다 이렇게 적용시켜서 해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세 가지의 단어 중에서 지금 이제 미분계수라는 걸 활용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함수, 3차 함수가 나왔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4차 함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얘는 좀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얘는 이 중에 아주 특별한 애예요. 얘인지는 생각이 나요. 알았어요? 4차 함수가 나왔어. 얘인지 나와. 5차 함수가 나왔어. 안 나와.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맞죠? 5차 함수는. 얘인지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다음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 배우고 최대 최소 배우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연관돼 있고 이것까지 연관시켜 놓으면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랑 연관시켜 놓으면 진짜 좋아요. 사실 이거 연관시키는 게 지금부터 배울 모든 내용의 끝이야. 됐어요? 조금 더 할까 했는데 이 정도로 그냥 하고 잠깐 쉽시다.